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IT와 반도체 경기 악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CLSA 측에서 메모리 칩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이 산업용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경보음이 나오니 반도체 업황은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걱정이 되죠. 포트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33%가 넘어갑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이겠지만 다른 IT 종목도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 기본은 실적이라면서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종목을 실적 믿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요즘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듭니다. 실적 매매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실감하기도 하고요. 박앤코 올백 포트에 지금 IT 비중이 조금 크기 때문에 특히나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담았는데 그 종목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걸 저 또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포트 내에서 손실률이 삼성전자 6%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비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덜 민감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장품,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 종목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볼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하면서 1시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힘차게 이렇게 프로가 되겠다고 외쳤는데 이 프로의 길이 어렵네요. 열심히 걸어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차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박 차장님이 이번 주 수목금 안 계셔서 저희가 또 이분을 모셨어요.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팀장님 그때 지난번에 권홍섭 대리님 안 계실 때 이제 와주셨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또 오늘 다시 뵙게 됐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앵커님을 다나와를 또 직접 매수를 시키도록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출연하면서는 이 부분이 제일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저희 시간에 거론될 때도 다나와를 사지 않았지만 그날 팀장님께서 다나와를 앵커님께 드린 선물입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날 담지 않았던 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거듭된 아쉬움. 그 뒤로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마침 저는 못 샀지만 다른 분은 사셔서 또 수익이 났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오늘 벌써부터 팀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권홍섭 대리님께도 여쭤봐야겠죠. 그간의 짝꿍이었는데 오늘 박 차장님 대신 또 뉴페이스 김진경 팀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매우 긴장되고요. 좀 저희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약간 좀 좋은 종목들을 해서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홍수 대리님께서 오늘따라 유난히 옆을 잘 못 쳐다보시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시겠죠. 이제 종목에 대한, 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하지만 김진경 팀장님 오셨으니까 또 제 포트 보여드려야겠죠. 포트가 사마콘덴서가 2% 손실, 코스모 신소재가 4%대, 삼성전자가 오늘 또 빠지면서 6% 손실입니다. 와이솔 4%대 손실. 신대양대지 하필 올라가는 종목이 비중이 가장 적은 종목이라 또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김진경 팀장님,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떨어집니다. 정말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번에 CLSA 여기저기서 내놓는 얘기처럼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은 걸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걸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어제부터 앵커님 포트를 계속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좀 답답해졌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만 좀 들게 되었습니다. 팩트 폭격을 지금. 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앵커님 포트를 제가 딱 냉정하게 쳐다봤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물론 중장기적 성장성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면은 충분히 사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투자 심리가 완전히 크게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내용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크게 좀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작에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미 이렇게까지 하락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또 앵커님의 포트 회복이 아닙니까? 일단 포트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조금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더 매수를 할 만한 기회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지금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속이 상하는데 채팅창에 그런 글 있어요. 왜 권홍섭 대리님이 그간 그렇게 주구장창 삼성전자 매도하자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왜 고집을 피웠느냐. 김진경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권홍섭 대리님. 네. 이렇게 빠졌는데 가지 않을까요? 라는 게 삼성전자인데 라는 생각이 저 말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간과 그리고 자금의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꾸준히 이제 홀딩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는 것이 약간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뭐 미래적으로 보자면은 뭐 현재 그 반도체 부분에서도 D램 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2% 급락하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가전사업부, 뭐 무선사업부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파운드리 그리고 7나노 공정을 이제 TSMC와 경쟁 구도로 이제 접히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 다변화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덜 이제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상승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 선언을 하는 시기인 한 11월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햇빛말님이 국민 호구주래요. 삼성전자가 쓴맛을 봐야 함이라고. 삼성전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삼전 가랑비에 옷 젖어요. 일돌림 표현 너무 좋으셨는데 적절했는데 제 옷이 딱 젖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막 콘덴서도 살짝만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진경 팀장님. 사막 콘덴서는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됐다가 이걸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제 포트에 IT 비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흔들림이 크게 나오고요. 네, 사실 사막 콘덴서의 경우가 저는 왜 하필 올라갈 때 따라 잡으셨을까? 저는 사실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약간 주가는 올라가기 직전에 잡아야 수익을 날 수가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차익 매물 나오는 구간에 새롭게 진입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올라가기 직전을 위한 반등이라든지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히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이렇게 사업군 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건 사실인데 저는 조금 넓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봉이라든지 월봉사로 봤을 때 한 차례 주가가 오르고 나서 이제 막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눌림목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벼운 종목도 위주로 쉽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막 콘덴서처럼 좀 움직임이 약간은 무겁고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온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복구를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IT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당분간 IT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른 복구를 위해서라면 좀 다른 섹터로 눈길을 좀 돌려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글을 써주셨어요. 아마 기존에도 보고 계셨을 텐데요. 나리배님 오랜만이신 것 같고요. 고유대원님, 박선웅님, 삼성전자 얘기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조금 고심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고 나서 두 분과 대화를 나눈 끝에 결정을 하나 일단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막 콘덴서를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2,100원으로 매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팔고 시작할게요. 82번까지 당황해서 B번을 틀리고 있습니다. 5번 틀리면 오늘 거래가 안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괜찮아요. 전화할 수 있어요. 네, 82,000원에 매도 올려둔 상황이고요. 포트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막 콘덴서 보내고 나서 85만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익이 날 때 진짜 보냈으면 이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갑자기 이런 시장에서 권주임님 얘기도, 권대리님 얘기도 진짜 좀 그걸 들어볼 걸 좀 짧게 대응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사막 콘덴서도 수익 났을 때 챙겼으면 이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수익 날 때 또 크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노리려면 오래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 시장이 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권대리님 저 잘 판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좀 편입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박 차장님이나 뭐 이제 저 또한 이제 그 IT 말고도 뭐 콘텐츠 종목과 그리고 엔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조금 편입을 조금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반도체가 쉴 때 그 가운데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편입이 필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IT 조금 엑시트하는 결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제가 농담으로 권대리님과 제가 뭐 종목 공합이 안 맞다. 왜냐하면 제가 안 산 권대리님의 종목이 너무 잘 가고 제가 산 종목이 못 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권대리님. 네. 아세아제지 볼까요? 오늘 앞서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신대양제지와 아세아제지를 고민하다가 신대양제지를 딱 샀어요. 물론 신대양제지도 오늘 2.6% 올라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세아제지가 5% 넘게 그리고 장 초반에 7% 넘게 급등하니까 우리 같이 어디 가서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권대리님 어떡하죠? 아세아제지 갖고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네. 짤막하게 전략 주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신대양제지는 한번 그때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었죠. 과거에 이제 신대양제지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한 9만 7천 원 정도 갔다가 눌림목을 조정을 하고 10만 원 다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차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차트는 뭐냐면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아세아제지를 갖고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대양자진과 대등소이하지만 자본금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골판지부터 해가지고 포장하는 단계까지 3단계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 이익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좀 더 매수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아마 목표가는 제가 그때 6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지금 한 3, 4천억밖에 육박되지 않기 때문에 6천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아세아제지. 권대리님 66,000원 1차 목표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는 건우님의 글도 있고요. 앞서 여벤져스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2시에 김진경 팀장님과 제가 함께하는 코너에 지금 몇 달째 1위를 수성하고 계신 게 김진경 팀장입니다. 누적 수익률 140% 육박하니까요. 놀랍죠. 네, 이제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남자가 아니라 두 남녀의 종목이 되겠네요. 열어보시죠. 김진경 팀장님 오늘의 종목은 매지온 그리고 아니죠. 현대로템과 대창이고요. 권옥세르님의 종목이 매지온과 한온시스템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얼마 전에 현대엘리베이터를 권대리님께서 가져오셨었고요.
현대로템과 대체 전부 다 경협주 쪽으로 관심을 두신 거예요, 팀장님? 네, 제가 일단은 앵커님 포토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 위주로 가져왔는데 지금 맞춤 빠른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현대로템은 조금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남북관계 긍정적 이벤트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호재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남북 경협주로서의 좀 매력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중에서 차라리 지금이 남북 경협주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테마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확실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진입을 해야 충분히 테마주로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현대로템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들이 여러 가지로 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좀 부분도 있겠죠. 워낙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미 호재거리가 나오고 나서 그때 진입한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고점 매수가 되는 거고 바로 단기 차익 매물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이제는 남북경협주로 단기 투자는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남북경협주 아무래도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남북경협주들이 있죠. 그쵸. 물론 이렇게 대형주도 있겠고 수형주도 있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낙에 주가의 급변동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또 테마주에 포함이 돼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로템의 경우는 조금 덩치도 있고요. 그래도 이 경업주 안에서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도 고려하신다면은 현대로템만한 뭐 남북 경업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남북 경업주들이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 한 차례씩 조정이 나오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을 봤을 때 현재 한 차례 오르다가 눌림목에 좀 들어간 구간인데 이렇게 눌림목 때 공략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슈라든지 기대감이 몰렸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점도 차트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 40년 만에 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그리고 현대로템만의 개별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이은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만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도 물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의 수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주의 매력도 충분하지만은 개별적인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일단 단기 수익으로 저는 현대로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요. 일단 뭐 이런 글도 올라오네요. 차트가 쌍봉을 만들 기세인데 로템도 급등 후 조정 중인데요라는 글도 있거든요. 네,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 구간에 결국 나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식을 사기 위한다는 그런 타이밍을 보신다면은 눌림목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바닥권 이럴 때 사셔야 오히려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슈가 나오고 기대감을 올라갔을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오르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야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간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남북 경협주에 한번 꼭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는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종가상 29,000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크게 튀어 오른다면은 일단은 뭐 단기로 봤을 때는 뭐 5% 6%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라는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단기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 대리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뭔가 약간 서로가 좀 닮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권 대리님 성향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 약간씩은 좀 있어요. 현대로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현대로템도 남북 경협주 중에 이제 철도 관련된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담아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글로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제 한미글로벌 얘기하실 때 한미글로벌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 대응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북한 인프라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막 15% 올라가길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상승분이 반납이 됐거든요. 예, 오늘 같은 장은 이제 바이오 가는 장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지와 역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바이오에 쏠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북 경협지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의 SOC 사업권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화 그리고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미국 건설업체를 통해서 북한 SOC 인프라 구축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은 종목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 같은 모멘텀을 안고 가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29,000원의 손절 라인까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셨어요. 현대로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발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권홍숙 대리님의 종목 메지온.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죠. 그랬었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8월 말일부터 9월까지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메지온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알리스나 비아그라와 같은 그러한 그 약을 갖다가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데나필이라는 그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그런 그 후보 물질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데나필의 경우에는 시알리스와 거의 흡사한데요. 일단 뭐 장시간 동안 이제 발현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심장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지온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에보트사로부터 우리가 심장 조영술이라고 하죠.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스텐트라는 그 의료기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본업에보다는 아무래도 신약 쪽에 개발을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유데나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임상 3상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오는 12월 정도면 임상 3상에 대한 완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유데나필의 경우에는 미국 FDA로부터 15년 8월 정도에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응이 완료되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FDA의 판매 허가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착성 심장 질환이 뭐냐면 기형적으로 심장이 뭐 자심심, 우심방 해가지고 2개씩 갖고 있는데 1개씩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시술로서 1차, 2차, 3차까지 수술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유데나필에 대한 신약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폐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약을 이용해서 정상인과 맞먹는 그러한 그 운동 효과를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이 약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기업 가치로서는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연간 한 6만 달러 정도의 환자 한 명당 소요될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됐다고 하면 밸류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만약에 1조 정도 그리고 1조 2천억 정도 가치 평가를 둔다면 앞으로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그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네. 현재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한 10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아마 하반기 10월, 11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손절가는 짧게 한 7만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 들어서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해줬습니다. 뭐 그 덕에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메지온의 주가가 오늘도 5%, 어제도 4%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권 대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 하며 차트를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포트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넣기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매지온의 사실 기업 내용의 포인트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매력이 높았습니다. 좀 여러 가지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바닥권 대비해서 4배가량 이미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약간은 가격 면에서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었는데, 사실 월봉상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주가가 한 차례 다이렉트로 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5%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를 기대를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뭐 긍정적인 내용들은 있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가격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조금은 또 오히려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우려감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미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더 다시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는 애들이 갈 때 또 잘 가주니까 놓치면 아쉬울까? 그 생각이 알아요. 너무나 계속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권 대리님. 네. 그죠? 저 정상인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분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진입을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수급적으로 탄력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뭐 주도주나 아니면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들로 가게 되죠. 최근 들어서 이제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이제 그런 그 이뮤셀 애쉬에 대한 평가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시장성이라든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오늘 또 최저감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임상과 관련된 미국 FDA에 간접적으로 접해져 있는 매지온 그리고 HLB도 지금 임상 3상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한번 수익을 노리고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셀도 지속적으로 이 권홍수 대리님께서 언급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28% 이상 올라가기도 하네요. 매지온 들어봤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다음 종목 가볼게요. 대창입니다. 대창이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창의 부채 문제라던가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대창의 경우가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영업이익도 충분히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미 크게 올라왔던 종목을 좀 노리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그게 바로 주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창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좀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걱정거리가 있었지만은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고 이제 시작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오히려 앞으로를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대창은 오히려 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좀 기술적인 흐름 위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쉽지만 다나와가 가장 아쉬운데 다나와를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의 기업이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 앵커님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창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대창을 가장 매력 있게 보는 점은 좀 기술의 흐름인데 일단 대창의 경우가 최근에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121선을 오히려 터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렇게 패턴이 나타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좀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크게 올라와서 탄력이 붙는다면은 중기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좀 다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DK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하면서 크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21선을 올라타면서 121선 돌파하니까는 그때부터 탄력이 붙었죠. 또 비슷한 종목으로는 해인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해인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점되면서 낙폭과대되면서 이미 21선 돌파하고 또 120선 돌파를 하니까는 이제 막 상승 탄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벤져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를
오를 때 그때 직전에 매수를 해 주셔야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창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창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이미 고점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반절가량 회복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창의 경우가 이제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는 1,300원에서 400원까지, 짧게는 좀 1,300원에서 400원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은 충분히 2,000원 선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을 많이 다졌죠. 이렇게 바닥을 많이 다져왔던 종목들을 이번 달에서 공략을 하셔야 충분히 단기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주식하시면서 또 트렌드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에서 많이 친 종목, 고점에서 많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충분히 단기 수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도 맞추어서 대창이라는 종목 제가 한번 단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게요. 제가 여벤져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셨나요? 대창을 여벤져스 포트에 넣었다가 곧장 매도로 다시 그냥 대응을 하셨어요. 보합권에서. 대창을 파셨는데 그렇다면 뭐 재차 다시 진입하시려고 파신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벤져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창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은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역시도 대창도 제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오르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오히려 오르지 못했으니까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해도 될 자리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대창이라는 종목 좀 더 단기적인 투자 원하신다면은 제가 이 종목은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 대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왜 웃으셔요? 네, 말씀하시죠. 네, 어떠세요, 대창? 아니면 김진경 팀장님이 옆에서 말씀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압박이 있으신가요? 압박이요? 뭐 네. 압박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최근 비금속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티플렉스죠. 그 히토리오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서 이제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대창 역시도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을 때 뭐 비금속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밀리는 분위기에서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한온 시스템도 저희 시간에 3번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일단 오늘 많이 밀리고 있네요. 갖고 왔는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내일 옵션 만기를 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 조금 이제 악재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이 받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IT 관련주들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온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이제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매출이 비중이 한 70% 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점유율을 점점 낮춰주면서 이제 VW 그룹사의 매출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부진을 하고 있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모델이라든지 점유율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원 시스템은 한번 위기감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모델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폭스바겐 그룹은 우리가 최근 알고 있는 브랜드로서는 뭐 벤츠라든지 뭐 그런 폭스바겐 폭스바겐 제타, 뭐 파사트 이런 그 폭스바겐 그 브랜드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최근에는 벤츠가 올리 전기차 차종을 아마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온 시스템의 이 컴프레셔의 납품에 대한 MS가 현재 50%에서 아마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약간 한 200억 정도 빠져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간 그 폭스바겐 그룹의 납품 추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온 시스템의 수급도 굉장히 기간에 대한 러브콜이 좋습니다. 수급 쪽 차트를 좀 보자면
기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중창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신도 뭐 몇 번 팔지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현재 공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뭐 최근에 CMIB라는 싱가포르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밖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짧게가 1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이 올해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네요. 14,000원까지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7월, 8월, 9월 상당히 좋은 움직임 기록했고요. 오늘 많이 빠지신다 했는데 뭐 3% 정도입니다. 한온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죠. 얘기를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이 나눴어요. 권홍수 대리님, 네. 오늘 네 종목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하나, 포트에 좀 담아보면 좋겠다 하는 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원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스템요. 네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진경 팀장님께서는요, 네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본다. 네, 저는 대창을 말씀드려보도록 대창 하겠습니다. 네, 고민되네요. 한우 시스템이나 대창이나 다 제 포트에는 없는 섹터의 종목입니다. 고민스러운데요. 포트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라 오늘 대창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번도 남북경협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150원에 매수를 걸어둔 상황이고요. 지금 체결이 되면서 포트에 대창이 들어왔어요. 코스모신소재, 삼성전자, 대창, 신대양재지, Y솔. 오늘 사막콘덴서 보내고 대창을 담았습니다. 권호수 대리님, 네.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다음 주까지? 서운하시진 않으시죠? 오늘 전혀요. 저 네. 한우시스템도 적극 고민했고요. 매지온도 고민을 한 게 사실 권 대리님께서 주셨던 바이오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어요. 바이오 리더스도 다시 제가 팔고 오늘 또 한 5% 올라가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역시나 좋은데 매지온은 사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잡은 게 코스모신소재랑 Y솔이잖아요. 물론 네. 제멋대로 담았지만 네. 코스모신소재 네. 갑자기 담았었던 기억이 나지만 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서 잡았다가 지금 좀 주춤할 때 이 시기를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과거 경험적 사례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성공한 종목이 한 2가지인가 있는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FNF였죠. 그렇죠. FNF를 주구장창 못 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들고 나와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점이다 보니까 시청이층을 가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에도 저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했지만 방송 프로그램상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제 포트에 경협주를 담았습니다. 뭐 경협주로만 딱 담은 거라기보단요. 일단 가격 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진경 팀장님, 오늘은 제가 담았습니다. 다 나와 보냈지만 대창으로 수익 가능하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앵커님 포트가 너무 사실 답답해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창도 그 역시도 단기 종목으로서의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미 기술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아직 반등을 시도를 안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앵커님 복구에 꼭 힘이 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답답하다고 이렇게 팩트 폭격을 저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시간 다행히 조금 있어서 오늘 시청자분들의 종목 얘기 살짝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유닛 테스트, 이성투님과 카라님께서 이 종목에 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유닛 테스트 팀장님께서 얘기 살짝 해주실까요? 네, 지금 유닛 테스트를 봤을 때 저는 왜 진작 손절을 못 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아래 가격까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뭐 유닛 테스트뿐만 아니라 좀 대체적인 종목들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미 추가적인 하락
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닛 테스트의 경우를 오히려 지금 좀 손실이 크시다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손절가, 최종 손절가만 제가 16,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평선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5일선 회복이 중요하면은 그래도 18,00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좀 짧게 목표가 잡으면은 17,000원 정도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대응하셔서 더욱더 조금 더 힘이 있고 탄력적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한다면 신일혜님께서 칩셋 미디어 보내주셨어요. 권옥숙 대리님. 8,400원대 14%인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좀 밀리는데요. 손절할까요? 일단 뭐 1.5% 올라가는데요, 이래님.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8,400원, 8,120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패턴을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장중에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런 그 차트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가 길고 그리고 두 번째 짧고 오늘이 아마 이제 디데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짧게 뭐 손절가 6,800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 회사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과 뭐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평이 밀집되어 있고요. 전혀 뭐 현재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홀딩해 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신일혜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포트 들여다볼까요? 제가 박앤코의 올백을 하고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포트입니다. 코스모신 소재, 삼성전자로 인해서 좀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대창 담았고요. 오늘 담았습니다. 현재 조금 올라 수익 구간이고요. 신대양재지 1.6% 수익입니다. 다양한 종목들로 이제 포트를 좀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뭐 이번 주 후반까지 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금 회복 외치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숙 대리님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